네, 안녕하세요. 이코노미 21 부동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 상명수님께서 상해 출장을 아주 장시간 가셨다가 드디어 돌아오셔서 이제 같이 하는 시간을 앞으로 계속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또 역시 세금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또 재미있는 뉴스가 있었어요. 세대 분리를 잘못해서 8억을 날린 그런 사연이 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걸 좀 자세히 알아보고 우리가 또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득세법에 보면은 한 세대의 정의를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면은 이거 굉장히 뭐 당연한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그런데 이게 해석에 따라서 세금이 무려 수천만 원 세금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생겼던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세대 분리 이거 인정을 받지 못해서 양도세 8억 원을 그냥 납부하게 됐던 이런 사연이 있었는데요. 주택 관련해서 보면은 세금은 거의 대부분 세대 개념하고 이게 같이 맞물려서 등장을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양도세, 비과세에 나오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개념이죠. 그 외에도 뭐 취득세, 종부세, 청약, 입주권, 분양권 이런 것 등에서 한 번도 빠짐없이 등장하는 개념인데요. 이 세대에 대한 개념을 이번 기회에 한번 정확하게 한번 짚어보고 그리고 또 그거에 또 전문가이시니까요. 또 이게 상황에 따라서 세대 기준이 그냥 단순한 법조문이 아니라 기준이 이게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 한번 이 세대의 개념 한번 제대로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상황에 따라서 세대 이 기준이 이게 달라지긴 하는 건가요? 네, 이제 세금별로 이제 과세하는 근거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근거법에 따라서 세대 기준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뭐 취득세는 지방세라서 지방세법에서 그 세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지방세 그걸 따르고요. 예를 들자면 또 양도세 같은 경우는 이제 국세이기 때문에 그 소득세법의 그 세대 정의를 따르고요. 예를 들어 뭐 종부세법은 종부세는 종부세법의 이제 그 근거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이게 달라지거든요. 근데 최근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 8억 원의 양도세가 부과된 사건도 사실 그 지방세법 기준으로 보면은 세대 분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그러니까 양도세니까 소득세법을 따라야 돼서 세금을 이제 내게 된 경우고요. 근데 그러면 한번 이제 제가 정리를 해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세 가지 그 개념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뭐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우선은 이제 가장 이제 좀 그 명확한 그나마 이제 가족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설명을 하면, 가족에 일단 그 범위는 보통 우리가 직계 존속이라고 하면은 이제 위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계 존속 그러면 아버지, 뭐 어머니, 뭐 할아버지, 뭐 할머니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직계 존속이라고 하면 배우자까지 포함해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직계 비속이라고 그러면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경우를 얘기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아들, 뭐 며느리, 뭐 손자, 뭐 손자 며느리 이런 식으로 내려가면은 되고요. 이제 그 형제는 이제 반계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반계는 그 직계랑 다르게 그 배우자를 포함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저희 누나 같은 경우는 반계라서 저희 가족에 포함되지만 좀 뭐 슬프지만은 매형은 가족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존속이면 존경한다 해서 네. 뭐 이 위쪽이다 이렇게 뭐 아버지, 할아버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직계로는 배우자까지는 다 이게 이제 포함이 되고, 형제 자매의 배우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같은 주소에서 요 말하고 생계를 같이 한다. 이 부분은 좀 정확하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 되게 모호하거든요. 근데 이제 원래 이제 세금에서는 실질과세가 원래 원칙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민등록표에 같이 돼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소득세법에서는 그 실제로 같은 주소에 거주를 하고 실제로 생계를 같이 했는지가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또 이제 8억이 부과된 사건을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부모님과 자식이 주민등록표상으로는 세대분리가 돼 있었어요. 돼 있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교통카드 내역을 확인을 해봤더니 이제
부모님 집에서 계속 출퇴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비록 주민등록표상에서는 세대 분리가 따로 살고 있었지만은 이제 사실상 같은 이제 주소에 살고 있는 거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8억을 부과당한 사람이 처음에는 아니라고 하다가 이건 뭐 교통카드 내역이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좀 전략을 바꿔가지고 이제 같이 산 건 내가 이제 같은 주소라는 건 인정하지만 생계는 따로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자식이 또 돈도 벌고 있었으니까 뭐 생활비도 다 따로 내고 뭐 밥도 따로 먹었고 뭐 그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약간 이제 근거가 이제 불충분하다고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 판례를 보면요, 이제 자매가 같은 집에 살았었는데 이게 생계를 따로 했다고 인정된 사례가 있거든요. 아마 그것 때문에 얘기했던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아마 자매가 사이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관리비도 딱 정확하게 2분의 1씩 따로 내고, 그리고 뭐 생활비라든지 식대 같은 것도 정확하게 다 반씩 나눠서 냈고, 그 이체 내역 같은 게 다 근거가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세관청이 보고 뭐 이 정도면 이제 진짜 남이구나 해가지고 인정을 해준 그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자매간에는 뭐 이런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부모 자식 간에 딱 그렇게 칼같이 나눠서 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만약에 원한다면 그런 부분을 딱 기록에 남겨놔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이게 애매한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도세는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했는지 여부를 이게 그냥 주민등록상의 주소로 이걸 따지지 않고 실제로 같이 거주했나, 같이 생활했나 이걸 본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세대 분리가 확실했다는 거, 이걸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모님 집에 자주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생계를 따로 했다는 근거를 이거 좀 명확히 평소에 남겨둬야 할 것 같고요. 그래도 역시 애매한 부분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애매해서 약간 세금별로 이제 좀 세대 정의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양도세 같은 경우는 이제 국세청이 이제 징수를 하다 보니 이제 좀 국세청 그러면 좀 강력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뭐 카드사에 카드 내역을 달라고 했을 때 국세청이 달라고 하는데 뭐 잘 안 주기가 어려울 것 같잖아요. 뭐 그렇다든지 뭐 조사 인력도 왠지 좀 충분할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실질적인 부분을 이제 판단할 수 있지만, 사실 그리고 뭐 소송도 또 좀 오래 걸릴 거잖아요. 이번 사건도 2019년도 사건인데 지금 올해니까 거의 4년 동안 진행됐었는데, 그런데 지방정부 같은 경우에 사실 이런 식으로 몇 년씩 소송을 끌어가고 그리고 뭐 조사를 하고 뭐 그러기가 현실적으로는 좀 비용이 더 든다 이거죠. 그래서 뭐 취득세도 얼마 뭐 되지도 않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죠. 그러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지방세법에서는 이제 주민등록표상 이제 같은 주소지에 있으면 같은 세대로 본다,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이게 만약에 주소지를 주민등록표상으로만 다르게 해두면 세대 분리를 또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세기관 또 뭐 과세의 뭐 어떤 그런 목적 이거에 따라서 조금씩 이렇게 애매하지만 달라질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취득세가 사실 양도세에 비하면은 크지는 않은 금액일 거니까요. 그 금액을 받기 위해서 뭐 이 지방정부 차원에서 또 공무원을 고용을 하고 그 공무원이 그런 것들을 다 알아보고 뭐 준비하고 뭐 소송하고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현실적으로는 맞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취득세는 주민등록표 상으로만 세대 분리를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 세대 분리에 대해서 또 다른 점 주의해야 될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몇 가지 좀 이렇게 알아둬야 될 게 있는데요. 그 양도세나 취득세나 상관없이 이제 부부의 경우라면은 뭐 이제 그 주소지를 다르게 하고 있거나 실제로 생계를 뭐 따로 하고 있다 이런 건 상관없이 무조건 같은 일단 세대로 본다는 거는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좀 이렇게 다툼이 많은 게 30세 미만인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아까 그 세대 분리 조건을 완벽하게 갖췄다고 해도 만약에 30대 미만이라면 이제 두 가지 정도가 더 돼야지 이제 그걸 인정해 주는데, 첫 번째는 이제 만약에 결혼을 했으면 인정을 해 줍니다. 결혼을 했으면 인정을 해 주는데 30세 미만인데 결혼도 안 했다. 그런 경우에는 인정을 받으려면은
그 소득 기준이 있거든요. 소득 기준이 이제 중위소득의 40%는 돼야 이제 뭐 이제 인정해줄 만하다고 해서 그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미성년자는 그 소득 기준이 맞다고 해도 인정이 되지 않고 아주 특수한 상황을 빼고는요. 뭐 예를 들어 뭐 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거나 그런 경우가 아닌 이상에는 미성년자는 세대 분리가 인정이 안 되고요. 네, 정리하자면은 이제 세대 분리 조건을 만족한 경우에도 나이 조건도 있고 30세를 넘으면은 세대 분리를 무조건 인정해주고, 예. 근데 30세 미만인 경우는 결혼 여부, 예. 또 미혼이면서 소득이 중위소득의 40% 이상이어야 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예. 자, 그런데 또 최근 기사를 보니까요, 이 소득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요거 관련해서 다툼이 있었다. 예. 그리고 또 그거 관련해서 조선심판원에서 예. 조정을 해줬다, 이런 기사를 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2022년 기준으로 중위소득을 보면요, 이제 월 기준으로 대략 보면 한 210만 원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이제 40%면 이제 84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84만 원을 이 계산할 때 어디까지 이제 소득을 보느냐, 이 부분이 이제 좀 쟁점이 되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제 그 국세가 약간 지방세보다 보통 좀 기준이 까다로운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의외로 이제 소득 부분에 있어서는 그 국세니까 양도세랑 이제 취득세랑 비교를 해보면 오히려 취득세가 좀 더 그 까다롭고 양도세는 좀 더 폭넓게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양도세에서는 이제 소득 기준을 볼 때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뭐 소득을 다 포함을 시켜줘요. 예를 들어 뭐 이자, 뭐 배당, 연금, 뭐 사업, 뭐 근로소득, 뭐 기타 소득, 이런 소득을 다 포함해서 아까 그 소득을 계산을 하는데, 이 취득세에서는 약간 이자나 배당, 연금 이런 거는 좀 뭔가 일을 안 하고 받는 소득 같으니까 그 부분을 말고 이제 실제적으로 약간 근로소득, 뭐 사업소득, 기타 소득 이런 것만 인정을 해주거든. 좀 좁게 인정을 해주고, 비과세 소득 같은 경우는 또 인정을 안 해주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아마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앞서 그 얘기한 부분이랑 좀 연결이 되는데, 사실 대부분 이제 세대 분리 갖고 그 다툼이 있을 때는 이제 양도세 같은 경우는 아까 실제 같은 주소에 살았냐, 뭐 생계를 실제 가지, 그런 부분으로 많이 다투는데, 아까 취득세는 그냥 주민등록상만 이제 분리해두면 인정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세대 분리 갖고 다툴 일이 취득세에서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근데 뭐 사실 최근에 좀 뭐 세수도 좀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좀 취득세에서는 약간 그런 거를 이제 소득을 그나마 좀 까다롭게 봐서 좀 이제 취득세를 부과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뭐 사실 이제 그 뭐 또 취득세가, 그러니까 뭐 소득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특별하게 조사할 필요는 없고 그냥 뭐 서류상으로 심사하는 부분이니까 그 지방정부에서도 크게 부담되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징수하는 기관 입장에서도 비용이 적게 드는 부분은 예. 끝까지 뭐 추적을 한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양도세에서 30세 미만의 세대 분리를 인정할 때 보는 소득과 취득세에서 30세 미만 세대 분리를 인정할 때 보는 소득, 요 기준에 차이가 있다. 이것도 재미있었던 포인트 같습니다. 오늘 큰 이제 부동산 세금에 관해서 그 세대 기준, 그거를 굉장히 이제 중요한 기준이 되는 세대 기준에 대해서 쭉 들어봤는데요. 얼핏 보면은 뭐 너무나 당연하고 간단한 개념인 것 같은데, 이게 좀 자세히 한층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조심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청약 자격 기준에서도 세대 합산 2주택이면은 1순위 청약이 불가능해지죠. 이번에 84만 명이 몰려서 신청한 흑석 자의축주에서도 보면은 84평형은 무주택자만 가능했는데, 부모님이 집에 있는데 같이 살고 있다면 세대 분리를 반드시 했어야 하는 거죠. 재개발에서도 세대 개념이 등장하고, 양도세, 비과세 등에서도 세대 개념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매우 중요한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을 통해서 정확히 좀 요거에 관해서 이해하시고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만 알아도 큰 소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상해에서 막 돌아오셔서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